들어보지 않고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념이나 뭐 이해를 배우고 뭐 또는 말이라도 듣고 그래서 거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사님 그렇게 되었죠.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게 그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이 아니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대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말에 얽매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럼 제가 만약에 떼자네 사이도의 그 당시 말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그 말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그게 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대전의 사회복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자, 떼자네 사이도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법문을 하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왜 한 사람마다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응? 잘했다 못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떼자네 사이도가 제가 미얀마에 한번 갔을 때 떼자네 사이도하고 한번 대화한 게 또 있어요. 호두마을에서 그때 참가하고 그 다음에 떼자네 사이도하고 나하고 둘이서 두 번에 걸쳐서 문답을 한 경우가 있어요. 다들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미얀마 가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가서 그랬어요. 당신은 그때 그랬어요. 자, 무아도 이야기, 유신경 무아도 이야기하면서, 아니, 알아차림이 자동화되도록 노력하려고 그런다. 이게 무슨 아니냐. 있는 사태 되고 난 이후에요? 아니. 그 전에.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있는 사태가 되려고, 자동화 되려고 다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행하려고. 그래서, 뭔가, 그리고 그런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떼자리에서 했다라고, 한국 사람이 누군가 번역해서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한글로.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가령, 이러려고 하면은 있는 사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이러려고 함이 없으면은 있는 사띠가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들 이런 상태, 자, 두는 사띠를 함으로 해서 되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두는 사띠를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냥 있는 사띠가 될 텐데, 그런데 두는 사띠를 통해서 있는 사띠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띠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는 사띠란 말 그대로 지금도 있는데, 가령 둔다라고 하는 이 착각 상태여서 있는 사띠라는 상태가 아니지. 둔다라고 하는 이 착각만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사띠라고 하는 상태가 될 텐데, 다들 두는 사띠를 통해서 있는 사띠가 되려고 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거 같아요. 부처님은 가령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그거 말대로가 아닌데?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의 경험 상태가, 이러하네라는 것이 됐죠? 만약 그것을 믿었더라면은, 그럼 이제 그렇게 경험된 것도, 만약 그게 맞다는 생각에도, 이제 그것이 항상 하려고 또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아니게 되죠? 있는 사태 그 체험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의문을 품고 질문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이후에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상태가 하려고 함이, 하려고 함이, 두는 사띠를 두려고 함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대한 경험이. 질문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있고 난 다음에 그 경험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된 날 저녁에 그 인터뷰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들리기는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반대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연관성은 이 우주 만물 만상에
연기라고 이름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작용이 돼요. 보세요. 생각 하나 일어나는 것 또한 연기되지 않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들림이라든가 어떤 경험이 없으면은 생각과 내용이 그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돼 있어요. 그러나 그 연관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관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일어남의 연기는 되는데 내용의 연기는 착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른 사티, 있는 사티, 바른 사티 쪽으로 헤매지 않고 엉뚱하게 계속 착각해서 오랜 시간을 방황하지 않고 하기 위한 가장 좋다고 해야 되나? 가장 적절한 방법, 길은 무엇입니까? 예. 자,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지 않은, 경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부, 머물지 말고, 붙잡지 말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냥 그것은 일어나다 사라지는 대로. 그래서, 그것만 되는 모든 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됩니다. 모든 착각은 다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에 다 있어요. 모든 무지는 생각의 내용으로 작용돼요. 자, 무지라 이름하는 것의 현상은 뭐냐 하면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인데, 생각은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이렇게 작용돼요. 이게 다 무지라고 이름하는 작용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더 이야기하면은,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느낌의 내용, 알아진 내용은 뭡니까?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이런 거예요. 자, 모든 내용은 전부 조건화되어 있나요? 어디서 들은 거라든가, 어디서 본 거라든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의 사실의 경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경험됨이 없는 그런 이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들림의 내용들은. 어디서 책에 읽은 거 내가 경험해서 내가 썼던 게 아니죠. 어디서 들은 거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썼던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생각과 내용 다 그렇게 작용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모든 들은 것, 모든 본 것, 모든 느낀 것, 모든 생각되는 것, 하여튼 이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냥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 그대로. 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되지 않는, 네, 그거는 전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그래서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무주, 머금이 없는, 잡지 않은, 그럼이 없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럼, 누구나 다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돼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근데 그 말을 표면적으로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자기는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들림을 이제 자극한다. 그걸 보임과 들림만 있다고 제가 경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을 잡고 같이 그걸 판단하고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불편만 일어나고 맨날 맞니 틀리니 하고 뭐 이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맞니 이 사람이 틀리니 저 사람이 틀리니 맨날 그러고 있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런 지금 설명하신 이제 그것만 듣고서 그게 탁 바로 그렇게 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만 설명 들어서 되던가요? 형 안 될 사람은 안 되죠. 그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이 달려 있어요. 되는 사람도 그 설명만 듣고 되는 사람도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다 안 듣고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듣고 되는 사람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제 능력이고 제 소관이 아니. 그럼 각자가 그런 상태냐 아니냐 그게 달려 있어요. 그럼 그게 다지만 그게 전부 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른 뭐 표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더 할 그게 없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경험 상태를 물으세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떤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닌 거는 아는데 그 경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한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거는 내가 지금 경험 사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는 자기가 알지만 그렇다고 또 경험 사실을 그런 것은 그런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럼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헤쳐나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험 사실이 항상 그러한 그 진정 경험 상태가 그런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고 당연히 알아주는 내용에 대해서 또 내용이 사실이라고 또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네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그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돼요. 계속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요? 보세요. 자각을 반복이라고 그러나요? 자각은 그냥 문득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각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각은 반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자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자각 상태에 빠진 상태죠. 자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로 아는 거죠. 아니요. 자각으로 해요. 아니 이 친구가 그건 자각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공부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바로 그것도 그냥 생각일 뿐이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 그 생각에도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럼 신앙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이게 내가 또 내용에 빠졌구나 하고 자각하면 그 순간에는 그러면 그 경험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뭐 다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짓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고 계속 봐요. 내버려 두기는 뭘 내버려 둬요. 두나 안 두나 그냥 그렇게 자유로 되는 거예요. 잡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사실 잡는다는 것이 착각이에요. 잡을 착각이 수가 없는 빠지잖아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각이 되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자각으로서 되어지는 거지, 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각으로서 되어져요, 그냥. 방법이 내가 여기 어디 또 어떤 식을 머물게 하는구나, 또 내가 여기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것만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군요. 그럴 때마다 일단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알아차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그렇게 그냥 되어진다는 거지, 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또 착각 상태예요. 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착각했다고 이제 알기만 하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알기를 어떻게 알기를 해요? 그냥 문득 알아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세연이 드렸죠? 지금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걸 물어라. 아니, 물을 때는 이미 알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냥 알아진다는 상태예요. 물을 때는. 그냥 묻는 그 자체가 정말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착각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뭐가 묻습니까? 보세요. 착각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가령 물어야지라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보세요. 착각 상태, 또 빠졌었네 라는 자각이 되는 이 순간, 지금 그 자각이 일어나는 상태는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래야만 물을 수가 있죠?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요? 지금 착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어요? 착각에 빠진 사람이 물을 수가 없어요. 문득 내가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깨어나려고 해서 깨어난 게 아니라, 문득 착각이었네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그 자각에 의해서 다음에 어떤 경험 찰나에 자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각이 일어나는데 이때 물어요. 그럼 묻는 이게 또 다시 착각 상태예요. 그러면 다시
착각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예. 자, 그래서 묻는 게 아니라 물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왜? 물으라고 하는 것이 들렸으니까 그렇게 작용되는데, 자, 물음이 일어난다면은 수행은 일어남이 그냥 알아질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다시 착각 상태가 돼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라. 뭘 하는지를 물으라 해서 그것을 실제로 묻는다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빠사나 도가 아니라 다시 유신견 착각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음이 어떤 물음이 그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을 건 없어요. 단지 뭐예요? 물음이라고 일어나는 작용이 일어날 뿐이에요. 묻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라는 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자, 물음이라고 일어나는 작용이 일어났음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하는 게 아니라 말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요. 그것은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일어나네요.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그 상태는 그럼 빠져 있는 게 아닙니까? 보세요. 문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내가 한다고 하면 또 착각 상태예요. 그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빠져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모르는 겁니까? 빠져있지 않더라도 내용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물음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음이 일어날 때 내가 묻는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물음이 일어나서 어쨌든 말로 표현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 말을 어쨌든 표현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물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래요. 보세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요. 라는 거와 이렇지 않아요. 이렇잖아요. 라고 하는 건 달라요. 봐요. 어떤 생각이 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잖아요. 이렇지 않아요. 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둘 차이예요. 일상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너는 영혼도 없이 그냥 네 생각을 말해야지 맨날 뭘 수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수에 빠진 사람이죠. 이런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회피하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 그래서 그냥 보세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러하냐 안 그러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한테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응?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수행자라면은 수행체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바로 관념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혹시 그럼 여기서 배우신 분 중에 그렇게 있는 사띠를 자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 자각 후에 바로 그렇게 저 거사님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그냥 다 벗어. 저는 그 사람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사람 삶을 보면은 옛날에는 괴로워서 자살하겠다 또는 뭐 어떻겠다는 사람이 이제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아도 조건 변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괴롭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죽어야 되니 살아야 되니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의 그 삶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또 가르침을 펼치는.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그러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안 한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고 나서도 좀 헤매는 분들이 있나요? 헤맨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헤맨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경우에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리고 다시 자각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문제죠. 가령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은 헤맨다 안 헤맨다는 말이 있겠는데
헤매미 없고 착각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다른 선 쪽에서 경성했다는 분들은 알지만 한동안 헤맨다고 해요. 예, 그런 것은 전부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초기 불교도 이파사나도 좀 경험 있으시죠?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 가령 이 중생을 중생으로 잡아두는 10가지 족쇄라는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족쇄가 뭐예요? 유신견이에요. 바로 그런 말이 바로 딱 유신견이죠? 예? 유신견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아니. 그 선물계에서 알지만은, 견성을 했지만은, 그렇게 되고 오락가락 한다라고, 그래서 버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딱 바로 유신견,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수행의 첫 단계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보통 그런 분들은 거사님처럼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괴로움에 아니, 보세요. 지금 딱 바로 나라는 존재에 딱 모든 말들이 다 지금 그 엉매에서 그 전제가 모든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이다. 도대체 한 번으로서 끝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네? 그런 나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깨치면은 그렇게 착각이 안 빠질 텐데 보통은 이제 선 쪽에서 견성했다는 분들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상태 그런 어떤 일어남이 있고 또 착각이 아니라 또 빠졌을 때는 자각이 일어날 때 있고 그럼 결국에는 작용의 문제일 뿐이죠. 응? 그런데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존재가 있고 자각한 존재가 있고 더 이상 착각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있고 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착각이라는 것은 조건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착각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자각의 경험이 없는 것이 가령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가 바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보이는 이게 지금 이 순간, 저 하얀 컵이, 그 영상만화 같지만은 뭐 그런 컵이 있대라고 하는 이게 이 경험이 착각의 원인이 돼요. 바로 이러한 착각의 원인이. 그때를 그냥 사티를 놓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사티를 놓친 그 말도 벌써 존재가 항상 지금 두 분 말씀은 존재가 된 모든 말씀드린 거예요. 표현을 하려면 존재를 네. 그러니까 자 사티를 놓친 게 아니라 사티가 없는 즉 잘못된 견해의 상태의 경험이 착각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티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래 사티가 뭐 없을 때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네, 사티가 없을 때 착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런 말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착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 순간 이 귤을 한 번도 귤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게 뭡니까? 그렇게 처음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귤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한 번도 보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니까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용돼요? 귤이네. 이렇게 작용되겠지요? 예? 앞에 그 경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죠? 이렇게 됐겠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것을 귤이고, 그리고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착각이 있으면, 그 다음 요게 보이는 이 순간, 바로 그것이 착각 상태라고 하는, 이것이 여타라는 규정이 일어나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 여기에 뭔게 없으면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삼음이 없으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건 귤이야. 노랗고, 어쩌고저쩌고, 여기 규정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뭐 착각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의 경험이, 착각의 경험이 착각을 낳고, 또 착각의 경험이 또 착각의 경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각의 경험이 자각을 낳고, 또 자각의 경험이 또 자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각한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각이 있으니 자각이 있고 착각이 있으니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착각에서 자각으로 어떻게 그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 착각의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자각의 경우는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노랗습니까? 그랬어요. 귤이 아주 노랗게 아주 이쁘네요. 이게 노랗습니까? 노란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물은 사람이 없어요. 예? 밖에 나가면은 이게 노랗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럼 귤이 노랗지 뭐 이게 도대체 바보 새끼도 아니고 그걸 물어. 그러니까 오히려 묻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귤은 노랗고 동그랗죠. 그런데 그래요. 이게 노랗습니까? 동그랗습니까? 그럼 노랗지 동그랗지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터널에 가서 한번 가다가 한번 터널 속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색깔이 어떤지. 응? 그럼 도대체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항상 이럴까요? 빛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색깔일까요? 진짜 그러네. 그럼 도대체 내가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 그러네. 자각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처음 자각은. 그게 자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냥 요게 일어나니 경험이에요. 요게 일어나니. 이런 자각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들으려고 했어요. 잘 들어야지. 그런데 당신이 들어요? 그럼 듣지 말아보세요. 한번 듣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듣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데요? 그럼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면은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린 줄 알았어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럼 도대체 내가 듣는다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럼 거기에서 나라는 것은 무슨 역할이지? 들림뿐만 아니라 보임도 그렇고 느끼심도 그렇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네.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는 거 하는 것은 아무 역할이 없네? 아무 역할이 없다면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지금 당연히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들리니까, 정말 좀 이상하네? 예, 이게 일종의 자각입니다. 자각을 아니, 그냥 그런 것을 그렇게, 정말 이상하네? 진짜.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이 경험을 자각이라고 해요, 그냥. 자꾸 다른 용어로서 다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 사실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거와는 다른 그게 돼야만 경험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어떻게 돼요? 들리는 그대로가 되죠. 그런 자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뇌과학 또는 뇌과학 아니라도 생물학이나 과학도 탐구해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자각을 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일상생활에는 일상적으로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착각 속의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또 이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은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런데 그 사람 다시 또 그 자각이 아니라 다시 또 착각 속에 빠진 거죠. 또 착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각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각에 대한 기억은 자각이 돼서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또 사람들이 다 내가 듣는다, 어쩐다 하니까,
또 집에 가서 자기 아들 보고 잘 들으라 썼고 뭐 잘 봐라 썼고 이래서 하면 그만 자기 자신도 그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 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또 여기 와서 또 까먹었네요. 참 진짜 그런데. 자,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런 착각이 빠짐이라는 것이 줄어들거나 없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점차적으로 표현하고 네. 그 근데 사람처럼 어쨌든 문득되는 걸 이제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경험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순차적이라 한다면 점차적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경험은 점차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이러다 사라지기 때문에 점차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관념이 이 언어 중에 빠져있지 않으면은 점점 그런 말은 쓰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항상이다, 뭐 늘이다, 계속이다, 뭐 그 자리, 무슨 자리 이런 말들이 가령 어떤 사실의 경험에 의한 자각이 있게 되면은 그 자각에 의하면 점점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언어 표현상 이제 어떤 게 탁탁탁 일어나는 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쭉 실처럼 이어지지 않더라도 표현상으로 이제 점차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표현을 뿐이면 그래 상관없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전체의 들어보면은 그냥 단지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현 그것만 잡고 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이러함을 이루실 뿐이라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상도 보시고 이제 보셨다니까 그 선에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데 이러함을 이루실 뿐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령 어떤 항상 하는 참나와 개각된 상태 알미 항상 하는 그 알의 자리에 있는 상태 이것을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은 다른 이해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는 그건 뭐 각자의 문제 거예요. 만약에 진정 그러하다고 한다면 이제 항상이라는 이런 말은 항상 있다라는 이런 말은 뭐 가령 불생불멸을 있는 쪽으로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으로 쓸미 얻게 되겠죠. 그래서 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말도 쓰임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험 사실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인 거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경험 사실 이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무화코라고 하는 것은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불생불멸의 어떤 뭔가 있다라고 항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상무화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무상무화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무화코라는 것은 뭐죠? 진리가 아니죠. 왜? 진리란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중에서 초기 불교나 대승이 예외 없이 삼법인 그래요. 법인 그래요. 법, 진리, 이치, 사실에 대한 도장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확인이죠. 모든 법은 무상무화코가 아니면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항상 한다는 것은 부처님한테는 그래요. 그럼 부처님한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예, 이거는 이런 경우에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분명한 경험 사실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표현이 아무리 같게 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리시 하면서 마하리시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선불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마하리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든가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 자체가 맞고 틀리면 너가 문제지 나하고 상관없다. 단지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님이 잘못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나의 깨달음이라고 하든가 또는 이건 마하리시의 가르침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성불교 경전에 이제 그게 나오니까 또 조사하려고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인도에서 불교가 왜 없었어요? 사실은 소승이 관념화되니까, 테라와다 관념화되니까 대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반발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령 대성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용수보살의 중론 같은 반야구예요. 거기는 전부 다 가령 어떤 존재가 없고, 그래 항상 하는 것도 없고, 그래 거의 오고 감이 없고, 팔불중도. 자, 어떤 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계속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없다 해서 초기 불교가 다시 어떤 그런 관념에 빠진 것을 경계해서 했는데, 봐요. 지금 대성이 더 해요. 대성이 거꾸로 가서, 이제 다 항상 하는 것이 있다. 주인공이다.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힌두교하고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힌두교는 계속해서 있었죠? 그럼 불교가 이렇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다르면은 있을 텐데, 같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입장에서는, 불교는 그냥 힌두교에 그냥 하나의 그냥 하나의 종파? 또는 그냥, 아류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힌두교가 불교라는 탈을 쓰고, 불법이라고, 불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는 힌두교라고 그러면 되고, 그러면 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마하리시 가르침이라고 하든가, 또는 힌두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든가, 또는 내 깨달음이라고 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상무하고의 예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무상무하고가. 그런데 그러면 법 이에 있는 그게 항상 하는 그거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상무하고 되는 이것은 법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 진리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 그냥 이거는 전부 다 그냥 뭐예요? 여기 대해서는 그거는 전부 다 그냥 헛개비야. 그냥 국가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으로 포장을 해도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 눈에는 뻔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관념 노름인 것이. 예. 그럼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이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좀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어쨌든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상고와 삼법인에 어긋나는 것이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그게 똑같은지 아닌지는 각자 검증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리고 늘 있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반전 꿈이고 이거는 실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오늘 저희 때문에 또 식사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식사 시간이에요. 실제로 자꾸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이제 있는 사티가 되면 이제 그게 되겠지만 저절로 이제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 기계 장비 컴퓨터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그런 조건이 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조건이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다고 착각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수학 계산을 한다면 그것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을 이름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작용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늘 이 들림, 보임 이런 것은 늘 자각이 사티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계산을 하시면서도 누가 뭐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계산한다는 게 없어요. 보세요. 계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보여 이런 거예요. 수행을 걸으면 걷는 줄 안다 그래요. 걷는 줄 안다. 걷는 줄 안다는 게 뭐예요? 걷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걸 걷는다라고 그래요? 그걸 정확하게 찝을 수 없죠, 사실은. 예. 걷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경험사실이 아니에요. 경험사실은 뭡니까? 느낌이 다음. 다음에는 이런 다음이고, 또 이런 게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전부 다 경험된 사실이지, 경험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사실이고, 걷는다는 것은 경험사실이 아니라 관념적인 그냥 이름이죠. 표현이죠. 왜 근데 대념적인 몸 관찰에 넣어놔서 그게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몸에서 몸을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런 것은, 그런 말은 그냥 몸이죠. 그러니까 몸이 몸으로 알아지면은, 수행이 아니죠. 그러면 그 구절이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이 구절이 걸을 때라는 이 일상적인 이 개념을 걷는 줄 알고 이때는 이제 법으로서 그 실제 경험 사실로서 안다든지 알아차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몸을 하면서 또 몸을 32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각을 쉽게, 자각되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32부분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를 하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주체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몸이라고 생각한, 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경험 사실이라고 하는 몸에서 몸을 안다는 그런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안 그러면 몸을 32부분은 뭐로 나눠요? 그럼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 그 안과 밖은 어떻게? 네, 부처님이 무슨 대념기행의 말씀은요, 아까 초전법령에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화법들이 뭐예요? 고진멸달 때 제일 처음에 고란, 생로병사라고 했다가 뒤에 멸이란 생로병사의 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래의 멸을 이야기하죠. 즉 가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가래라 이름하는 그 작용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념추경에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제일 처음에 안으로 밖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맨날 이것이 몸이다. 그러니까 안팎이 있죠. 항상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안으로 밖으로라고 알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팎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에서는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 밖으로 하는 것은 현상적인 안으로 밖으로고 실제로 영처라고 하는 삿띠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안과 밖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서 몸을이라고 하는 느낌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마하시 사이도가 그래서 궁극적인 ultimate sense가 알아지는 진리, 트루스, 사실로 알아지는 이 현상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애초에 아무도 처음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실제로 아까밖이라고 하고 그렇게 알아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 들어봅시다. 자, 전면에 마음을 챙겨. 전면이 도대체 어디가 전면이에요? 응? 이것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존재의 전면이죠? 예? 둘레랑 도대체 알미라고 하는데 보세요. 삿띠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삿띠예요? 그 표현이 이 얼굴 주위에 삿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 자, 전면이라는 것은 보세요. 만약에 들림의 전면은 어디죠? 앞이 아니고요. 여기서 전면 얼굴 전체 또는 얼굴 주위에 아니, 면을 얼굴만 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면 아니에요? 응? 자, 고막은 면이 아니에요? 그 표현 망막은 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이지. 응? 그게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전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둘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그럼 이 전체의 전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앞이라고 하든 전체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요. 안팎이라고 하듯이 전면이라고 하면 이 전체라고 하든 어쨌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전체의 면이 도대체 뭐 어떤 전체 면이에요? 뭘 전체 면이? 그럼 앞전면이 아니면은 그럼 전체의 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는 이제 얼굴 주위에 그 삿대를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왜? 도대체 두는 놈은 어떤 놈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보세요. 대전출경에 몸을 32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응? 하필이면 얼굴 주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몸 주위에가 아니고 뭐 다른 모르겠어요. 그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제가 직접도 안 들어서. 대념적인 다 나오는. 그러니까 영적에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왜? 다른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잘못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비담마도 안 맞네. 아비담마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작용작용으로 이야기를 해. 이 작용과 이 작용이 같이 일어나느냐 또는 따로 일어나느냐.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없느냐,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같이 일어나느냐 어쩌냐.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지.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 부처님은 오히려 무아라고 그러셨어요. 무아. 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의 전면? 그럼 작용의 전면? 자,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온이다 그랬어요. 그럼 오온은 뭐예요? 색수산 행식 그랬어요. 색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이야기하나요? 물질 작용을 이야기하죠? 물질 작용의 현상이에요. 자,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실체해요?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뿐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나라는 것이 오온으로서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래서 오온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굴 주의라는 것이 접이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행에 관한 거잖아요. 네. 염척의 자체가.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상태에 있는 삿띠가 되는 사람한테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삿띠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이 삿띠 경 자체가 뭐 아무 썰을 안 하셨어요. 예. 자, 그건 무슨 말인가요? 방법을. 내가 본다, 내가 귀로 듣는다, 내가 눈으로 본다, 내가 안다 라고 하지 말라 라는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도대체 어느 면 완전 작용해.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작용을 이야기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번쩍 하다가 소리가 나는 이런 현상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도 계속 뭔 작용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온도에 따라서 계속 뭔가 접촉에 따라서 뭔가 일어나니까 땀이 난다 또는 서늘하다 춥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안 일어난다면은 뭐 땀이 난다 서늘하다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느끼짐이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작용 하나하나를 그런 작용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은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그걸 아주 느리게 그 착각에서 벗어나 자각하면 한참 있다가 이제 사라졌구나. 한참 있다가 그건 전부 착각 속 일이에요. 착각 속 일이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빠진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생각 속의 일이에요. 실제의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런 말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제 그렇게 그 감각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뭐 사람마다 금방 아주 빨리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건 전부 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착각이에요. 빨리 한다, 느린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따뜻하다, 차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교사님께서도 표현을 아주 너무 빨라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착각이 왜 일어나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빨라서 빠르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빠르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럼 왜 빠르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어떤 그런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도대체 항상하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 있다는 생각은 왜 일어나는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저는 빠른 게 뭔지 느린 게 뭔지 잘 몰라요. 빠르지 않은데 왜 빠르다고 빠르게 왜 이래요? 보세요. 저기 이 영화 필름을 돌릴 때 보세요. 예를 들면은 1초마다 한 번 돌리든가 한 컷을 1초마다 바꾼다든가 1분마다 바꾼다든가 따라서 저기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1초 만에, 1분 만에 한 번 돌리면 그냥 사진 한 장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림 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이것을 1초마다 돌리면은 조금 이렇게 좀 하나하나가 분명하지 않게 되고, 더 빨리 돌리면 이어져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일 때, 통상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착각이 일어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빠르다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1분에 한 번이면 빠른 건지, 아니면 1초에 한 번이면 빠른 건지, 아니면 1분에 한 번이면 느린 건지, 잘 몰라요. 빠르다는 거, 느리다는 것을 잘 몰라요. 400 몇 번 일어나는 뭐 카메라 그렇게 찍어도 경험 그 사실 일어나는 걸 다 포착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보다는 최소한 빠르다고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통찰이에요. 통찰이에요. 통찰로 그보다 빠르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일어날 때 일어나면 알 뿐이지 그게 뭐 이게 몇 초에 일어나서 뭐 빨리 안다든지 근데 뭐가 알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상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띠란. 바른 사띠란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라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냥 들리면 그냥 이거는 한 번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표현은 자, 이 경험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도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닌 그냥 관념 생각의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표현합니까? 예, 그거는 통찰로 살게 돼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알게 돼요. 통찰이라는 그 작용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맨날 지금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에서 벗어난 그 상태가 를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야만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착각이 작용되지 않는 상태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무주상이다. 즉, 알아지는 내용에 머금이 없는, 알아진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알아진 내용은 그냥 일어나 사실 뿐인, 이 내용은 전부 다 원통이라고 하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함도 없이, 그냥 지나갈 뿐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왜 뽀둥이라도 사니까 이게 뭐다 좋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에 의해서 자각이 일어나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건강경적인 표현은 무주상, 육조 해령 스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무념무심무상, 또 어디 표현했어요? 부처님을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중도, 또 다른 말로 그냥 팔정도 그냥 그런 거예요.
내용이 빠졌구나 하는 순간은 자각 상태를 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 그래서 순간 뭡니까? 그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의 경험이죠. 경험 사실이죠. 단지 일어났다는 거. 내용, 그거는, 그것 또한 그냥 일어났다 사실일 뿐입니다. 뭔가가 남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착각이었으면 착각이었다 하는 것은 뭐 붙잡을 게 뭐가 있죠? 아, 그때 그걸 나는 사실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끝이죠, 그냥. 그걸 어떻게 붙잡거나 뭐 어떻게 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고 있잖아요. 물론 저 의미 내용을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소리로서 만약에 알아듣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전부 착각이에요. 지금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이면은 그러면은 도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듣고 있다. 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겠으라고 하는 상태라면은 이건 그냥 관념 상태예요. 예, 그 관념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들림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하여튼 들린다. 그냥 들릴 뿐이다.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도 알겠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걸 자각 경험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 진정 그렇다면은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는 것 같은데 뭘 알지라고 하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님이 그렇다고요? 아는 것 그래야만 비로소 그냥 관념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신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고 있고 들림이 있을 뿐이고 라는 게 동시에 다 자각되신다는 건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데 단지 착각하고 있을 뿐이 착각이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착각이 작용되지 않으면 그냥 그러해요.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스스로 내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는 내가 어떤 의미를 의도적으로 알아듣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어떤 경험 상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일반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지금은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일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요, 그럼? 그냥 들리지만 그게 이해되고 있는 상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거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그걸 착각 상태.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말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이게 영어인지 불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단지 들릴 뿐이다. 단지 들릴 뿐이다. 근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단지 대답이 나올 뿐이다. 네. 근데 그걸 이해했다고 해야지 그럼 다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됐다고 하든지 이해했다고 하든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이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남이 알아질 뿐이다. 근데 이해는 모르겠어. 이해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해라고 통상 이름하는 그냥 생각이 통찰도 그냥 이해라고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 통찰도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통찰도 이해인데 그냥 어떤 작용의 이름이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좋아요. 그냥 일어날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알아짐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해했다? 이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걸 그때 딱 작용이 일어난다.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런 건가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돼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진다라고 경험이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일 뿐인 거예요. 이거 경험되는 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험되는 작용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예, 경험이라는 작용 또는 알아지는 작용. 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을 경험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게 다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작용, 알아진다는 작용, 이해된다는 작용, 들린다는 작용.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의도가 일어났다는 작용, 착각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착각했다가 아니라 착각이 일어났다는. 네, 착각이 일어났다는 작용. 이렇게 근데 보세요. 자, 착각이 일어났는데 착각이 일어난 것으로 될까요? 자,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작용되고 있어요. 착각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알아질까요? 착각의 작용이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알아지네라고 이렇게 작용될까요? 그냥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착각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착각은 그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궁극적인 걸 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근데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시공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묻지 않아요. 왜 자꾸 그런 거냐? 사실 그 표현 속에 예, 제 마음 상태들은 의식 상태.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표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표현을 문제 삼지 않아요. 뭐냐? 그 표현이 어떠한 견해 기반으로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견해를 뭐라고 그런 거지 지금. 가령 표현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제가 표현을 트집잡는다고 그러는데 표현을 트집잡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작용일 뿐이다라는 걸 알다 그게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도 전화를 받거나 해버리면 근데 그렇구나 작용일 뿐이다라는 것을 안다? 이거는 아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생각에 빠진 상태예요. 수행이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작용일 뿐인 작용은 작용이라고 하는 분별로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거사님께서 저랑 대화하실 때 그 어떤 게 일어나고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야? 저랑 대화하시고 지금 하고 계실 때 어떤 작용이 그러면 들림이 있고 보임이 있고 그것도 작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들리는 작용, 보이는 작용. 그런데 들리는 작용이라다 이것은 그냥 설명이고 그냥 경험 상태는 어때요? 그냥 들림이 있죠. 그것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어도 자, 우리가 들림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들림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지금 요걸 들림이라 이러는 거죠. 응? 그냥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다음에 자, 여기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또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다라는 사실이 또 알아지니까 알아지만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것이 그냥 찰나찰나마다 보임이 있고 들림이 있고 알아짐이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 이 형상, 색깔 이런 것도 알아지지만 여기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이걸 기준으로 삼지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말은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여기서 느껴지고 여기서 들리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 내용은 이것도 또한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들릴 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냥 여기 이렇게 느껴지는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들림은 그 소리가 들림이나 이 소리가 들림이나 똑같아요. 뭐 어떤 말을 하려면 의도가 일어나면 의도가 그냥 의도가 일어난다는 걸 알 뿐이고. 저는 의도가 일어나지 않은지 모르고 그냥 들리면 그냥 이렇게 작용된다는 들리면은 자 뭔가 또 말이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면 알아지는 것이 의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의도라는 것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굳이 이름한다면 그걸 의도라고 그냥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의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진 경우는 없어요. 자 물론 들림이 알아졌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지금 그래요. 여기서 그냥 일어난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의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야지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행동, 그냥 우리가 보기 행동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근육이 움직이는 이것부터 그것도 알아차리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뭐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 뭐 당연히 가령 여기서 오줌보가 하면은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야 이거 오줌이 마렵네 오줌으로 가야지 이라고 그러나요? 요게 느껴지면 그냥 일어나죠. 그냥 되지요. 그것을 갖다 굳이 야 뭐하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 두고 왔어.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단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자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못 일어나겠다. 지금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야 일어날 수가 있지만 아니, 그걸 그러니까 아실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죠. 예, 예, 알아주죠. 그것처럼 다 알아질 뿐이고 알아주죠. 그런 마음의 자기는 또 알아질 뿐이고 이런 감각에 대한 일어남도 알아질 뿐이고 뭐 물론 몸의 근육이 움직임 이런 것도 알아질 뿐이고 자, 그래서 그 표현이 아닌 바로 실제의 경험 그대로 자 이러면은 돌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표현들은 그 생각들은 일어남이 알아지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저 나무잎이나 생각의 내용이나 나무잎의 모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대로 보이고 지나갈 뿐인 걸로 우리는 저걸 하나하나 모양이 뭐 둥근이 세모니 뭐 빨간이 하지 않죠. 그냥 보이는 그냥 그대로일 뿐이죠. 책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책도 똑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따라 읽는 속으로 읽는 목소리 같은 게 없습니까? 아니 있어 있는 대로지 뭐 그게 일어난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지 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것이 뿐이지. 바람이 일어난 거나 뭐 구름이 일어난 거나 똑같은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걸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만약에 책을 읽거나 자기 일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기본. 그냥 알아지는 거죠. 뭐 알아지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요. 알아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알아지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정념 그러지 무엇이 알아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념 그래요. 보세요. 이 8정도에서 마지막에 정정, 요 정정이라는 상태는 바로 발행견에부터 요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상태예요. 그럼 요러면 이제 정정이라는 상태가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그냥 경험 상태에 대해서 알아지고, 알아짐에 대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면 평정의 상태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무엇이 알아진다, 어떻게 평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수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수행자도 아니고,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장시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많이 물어보고 제대로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것은 표현이니 말이니 내용이 아니라 경험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염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중도도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 말로서 이해, 표현으로서 이해는 백날 해봤자 거기서 깨달음이 나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 표현, 어떻게 표현되든 그것이 표현되는 어떤 경험 사실, 그 사실이 어떠하냐, 그것이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무심이라 이름하는,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그런 실제 상태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안 깨달음이 일어나는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백날 알아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사실의 경험이 있게 되면은 그런 표현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표현도. 자, 이론에 따라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에 얽매이면 모르면은, 그럼 맨날 이렇게 대립이 되죠? 그러나, 경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립될 게 없어요. 오는, 야, 이런 경험 사실의 표현일 뿐이야라고 한다면, 그 경험 사실의 바른 경험 사실에 대한 이해라면은, 어떻게 표현해도 서로 통해요. 전체 맥락 속에서는, 문맥 속에서는 다 통해요. 그런데 경험 사실이 다른, 여기에 대한 어떤 이 경험 사실 자체가 아닌 이 표현에 얽매이면은 맨날 대립이 있고 맨날 맞지 않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경험 사실이 어떠하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경험 사실이냐, 경험 사실이 아닌 그냥 그런 이론이나 그런 생각일 뿐이냐, 그냥 아르마리일 뿐이냐,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은, 뭐, 백날 해봤자, 아무리 이론 체계를 정교하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어떻다는 전제를 두면은 결코 사실이 알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 어떤 전제를 두면 전부 다 예를 들면 그래요. 항상하다든가 항상하지 않다든가 이 두 개가 만약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실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경험된 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떤 전제도 없고 어떠한 생각의 내용, 이해의 내용으로도 규정함이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질 뿐인 무심,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하는 이런 실제로 일어날 때 스스로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말하고 말고와 관계없이 스스로 다 알게 돼요. 자명하게 돼요. 그럼 뭐가 옳고 그런지가 그냥 자명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뭐가 옳으니 그러니 백날 해봤자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모르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 같은데요? 뭐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같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고, 옳은 것 같다는 것은 옳은지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백날 수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관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